you have a moment. And this 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관, 정관, 편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 중에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저는 정관이고 같이 간 사람은 무관이에요. 요즘은 주문할 때요, 그 종업원을 상대 안 하고 키오스크라는 화면을 보면서 손님이 직접 그 터치해서 음식을 주문하죠. 정관과 무관 두 사람이 햄버거를 하나씩 시키고 음료수를 하나만 시켰어요. 연세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뭐 콜라, 사이다 그런 거 별로 안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시키자 이렇게 하고 하나만 시켰어요.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1인 1음료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망설이다가 먹어보고 음료를 하나 더 추가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써 있어요. 음료가 무한 리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시킬까? 아니면 더 시킬 거 없이 그 리필해가지고 또 둘이 나눠 마실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퀴즈예요. 정답은 추가 주문 안 하고요. 리필해서 마셨답니다. 그러면 무관, 정관 둘 중에 누가 음료수 컵을 들고 리필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무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음료수대를 향해서 갔을까요? 무관이죠. 그 무관이 정인이라면 더 거리낌이 없겠죠? 나는 당연히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격 있는 사람이고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제까지 합해진다면 공짜 좋아합니다. 그러면 같이 앉아있던 정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 시켜서 먹지, 좀 이라고 말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마셔요. 네가 쪽팔린 짓 했지 내가 했냐. 그리고 이제 정관은 주변을 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싹 보는 거예요. 편인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네 그러면서 관객, 그 관성은 관객이 있다고 누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정관 법 잘 지키고 순리대로 살려고 하지만 적극적인 제지를 않는 거죠. 무관에게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냥 하나 더 시켜 먹자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그 주변을 싹 눈치 보면서. 무관의 입장에서 그 정관 편인이 좀 얄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관 편인은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편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관이랑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햄버거 2개 시키고 음료수 1개를 시켰는데 음료수 1개로 리필해가지고 둘이 마셨어. 근데 좀 모양 빠지더라고. 다음엔 2개 시켜야겠어. 그러면 이제 편관이 중중한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부끄럽고 모양 빠져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편관은 사람들이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객이 과하게, 무섭게, 치우치게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관객이 여차하면 나를 죽일 듯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위축되고 스스로에게 가혹합니다.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과도하게 반듯해진 그런 형태죠.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이 모양 빠진 그런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쟤는 햄버거 2개 음료수 하나를 시켜가지고 쪼잔하게 막 이렇게 먹네. 추잡스럽다. 근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창피한 거 싫어해요. 힘들어도 티 안 내려고 합니다. 모양 빠진 거 진짜 싫어해요. 어느 편관 쓰는 사람이 자기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자기가 공금 횡령, 애정 문제 막 그런 걸로 구설, 시비에 휘말린다면 자신은 아마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관은 그 나무 눈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 앞에 수퍼를 갈 일 있다. 그래도 의관 정제를 딱 하고 갑니다. 머리 빗고 옷도 차려입고. 그래서 편관은 예의 없는 사람을 진짜 싫어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관은 관객이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정관인 거잖아요. 이성적, 합리적. 그냥 내 형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나를 보고요. 그래서 무난하죠. 길신입니다. 다음으로 무관. 내 인생에 관객이 없다.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절제력, 통제력, 나무 눈 의식하지 안 하고 자유분방함. 창피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삽니다.
사실 제 주위에 무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는 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크게 분노하거나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나 관 있어. 나 공무원이고 나 회사원이고 나 책임감 있고 나는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가. 그리고 나는 남의 눈을 너무너무 의식해가지고 남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말도 한마디도 못할 때도 있어. 그리고 내가 싫은 소리도 못해 남에게. 남을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깜빡 속을 때도 있다니까요. 편인, 정인, 인성이 많으면요. 마치 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관들, 구속, 잔소리, 제한 이런 거 싫어해요. 스트레스에 진짜 취약합니다. 무관이 약속 안 지킨다고 하잖아요.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속 진짜 잘 지켜요. 인성이 많으면.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무관의 정인. 무관은 눈치 안 보는 거잖아요.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식상 발달 상관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는 교수라면서 왜 이렇게 모범적이지 않아? 너는 부동산 업자라면서 딱 네가 너한테 말하면은 뭐 그 부자 되게 해준다며 너는 왜 부동산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생각한 걸 솔직하게 말해요. 무관의 식상 발달, 말로 시비구설, 비호감입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 말이죠. 관성이 없어서 절제력이 없는 거죠. 무관에게 너는 관이 없어서 남 의식하지 않고 예의 없고 약속 안 지키고 법을 우습게 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무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돼. 나는 약속 잘 지키고 남을 의식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역지사지가 안 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무관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는 남 배려 잘해. 남 의식에서 행동해.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무관이야.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친구잖아. 근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지, 어떤 상황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죠. 다른 사람 염두에 두지 않는 특성이 있다니까요. 항상 자기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 친구의 매력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거를 순순하게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 남들이 가끔 나에게 무심하다고 한 적이 있거든. 납득이 가면 순순하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매력이죠. 사람마다 무관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어떤 무관은 운전할 때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무관의 인성이 혼잡된 사람, 정인이 있다든지 편인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남을 의식해서 역지사지도 되고 예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절대 자신이 관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 관 있는 것 같아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인성이 많다는 것은 내가 받아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 관성을 그냥 자기가 상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법, 정관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법, 그런 정관을 상정해서 그걸 고수합니다. 은근히 고집쟁이에요. 인성도 목화토금수가 있고 관성도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신금에 인성 있고 무관이면요. 대단합니다. 경금으로 강하게, 신금으로 소심하게 자기 토 인성의 틀을 못 깹니다. 식상까지 없다면 난폭하거나 답답한 사람이 되겠죠? 다음으로 무관, 편인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편인은 걱정, 근심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려는 이 세상에 나는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편재를 갈구합니다. 편인이 편재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삽니다. 맹목적이죠. 살아야 하니까. 근데 본인은 굉장히 엄청 편인으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요. 편인이 편재, 재성을 본다는 것은 그게 살 길이잖아요.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건데 무관이에요. 그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편재에 꽂히면 쭉 가요. 자기만 살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린 사람에게 가서 나 오다가 강도당해가지고 너무 슬퍼. 나 빈털털이야. 억울해. 어떡해? 라고 징징댑니다.
그러면 낭떠러지에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이 좀 기도 안 막히지만 자꾸 앞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아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되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너는 나보다 낫잖아. 나를 봐. 나는 너보다 훨씬 힘들고 비참해. 네가 봐도 그렇지? 그러면 무관제극인 남 관심 없이 자기만 하는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봐줄 여유는 없겠죠? 상대방을 참 섭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심하면 이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인정도 있고 눈물도 많고 좀 피해자고 남도 잘 돕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울어도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운다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모습을 무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관을 사주 전체의 모습에서 안 보고 그냥 뭐 한 가지 모습 법을 안 지키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이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무관의 정인이라면요. 어렸을 때 엄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육받은 거는 확실히 지킵니다. 완고하게 굳건하게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쭉 가는 성질이죠. 좋게 써야 되죠. 무관에게는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인성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네 이익이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인성이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재미있는 설정으로 무관과 편관이 만났다. 뭐 어떨 것 같나요? 일로 만나면 상극이에요. 기분 좋을 때 같은 편으로 그냥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신선한 충격, 카타르시스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맞습니다. 이게 누가 이기냐면요. 처음에는 무관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배척받습니다. 무관이. 그들만의 관성의 집단으로부터. 그리고 무관인데 나는 인성까지 없는 무인성이다. 그러면 참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식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신축 정인 정관이에요. 날카롭죠. 저는 약속 시간 5분, 10분 전에 반드시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늦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만약에 그게 반복된다면 저는 몇 분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리거나 그 사람과의 약속 자체를 내 스케줄에 범주 안에 넣질 않습니다.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늦을 상황이라면 제가 무리해서 택시라도 타고 갑니다. 근데 택시 타고 갔더니 2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택시 타고 갔더니 상대방이 나보다 더 늦게 오더라. 심지어 말 같지 않은 변명까지 하더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제 시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뭐 화장실이 어쩌고 뭐 어쩌고 버스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속으로 열받습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그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하겠죠.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와의 약속이 안 중요하구나. 무시당한 느낌. 다음부터 이제 삭제합니다. 약속에 말을 해도 그 약속에 내 스케줄을 고려하면 안 되겠잖아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는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까칠하니까. 그리고 저도 약속을 잘 지키니까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정인 정관의 마음이라고요. 편관이면 더 심하겠죠. 편관, 무관성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약속을 못 지켰다. 아주 중요한 일에 내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미안해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면목이 없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명도 스스로 구차하다고 느끼니까 그 단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좀 너그러워진 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현대의 개별화되고 다양성, 양면화된 그런 시대를 사는 입장에서 어떤 특화된 자기만의 개성이 맞벌이가 되기도 하죠. 가족, 결혼, 사회생활의 어떤 독특한 형태, 그런 형태도 존중받는 시대니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력, 무기, 힘, 기세가 되자면 사주에 어떤 글자가 빠졌거나 혹은 한쪽으로 힘이 실린 형태일 수가 있어요.
식재로 살든 관인으로 살든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 모습대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더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음이 인생이고요. 다 가지려고 하는 게 고통과 번민입니다. 없음을 인정하는 게 자기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가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그거 아는 게 행복이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연금을 타는 공무원이 계신데 제가 부자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집도 있으시고 가족도 다 온전하시고 뭔 걱정이냐, 복이 많다, 건강하시고 그랬더니 자기는 가진 게 없대요. 그래서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생활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소질이죠? 저 어떤 사람에게 노후 뭐 준비해놨어요? 그랬더니 저는 걱정 안 해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어떻게든 노후에 잘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진 것은 크게 없지만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저는 편인이잖아요. 미래의 불안, 뭐 걱정, 근심. 그런데 제가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거 없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옆에서 보면은요,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은 더 빨리 죽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없으면 없는 거다. 없는 건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행복하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유나 알고 당하자. 내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내가 왜 소외에 배척되는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나를 좋아한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없는 거를 채우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쓰자. 행복도 소질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